최근 신제품 소식을 포함해서 중고거래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시계시장의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7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오데마픽에는 로얄오크 오프쇼어 뮤직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뮤직 에디션이라고는 하지만 홈페이지도 그렇고 국내외 커뮤니티를 살펴봐도 키워드 뮤직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계 자체는 소재와 옵션이 조금 다른 총 5가지 파색 모델이 공개됐고 크게 3가지 디자인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즈는 37mm, 41mm, 티타늄 모델 2종, 보석 모델 2종, 블랙 세라믹 모델 1종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이퀄라이저가 떠오르는 다이얼이고 이게 뮤직이라는 키워드를 대표하고 있는 듯한데요. 언뜻 15년 전쯤 유행했던 핀프 시계가 떠오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최근 출시됐던 로얄오크들 중에선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튜더는 깜짝 신제품 레인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레인저는 영국 북 그린랜드 탐험대의 출범 70주년을 기리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투러치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저도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이고 팬들도 꽤 기대했던 시계라는 점에서 좋은 평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후기를 보면 상당히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겠고 가격대도 300만원대라서 롤렉스 익스플로러와 스미스 에베레스트의 중간 정도 포지션을 담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튜더는 홈페이지에 꽤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리차드 밀은 신제품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RMUP01 페라리라는 모델이고요. 올 초 불가리에서 1.8mm 시계를 출시한 지 넉 달 만에 1.75mm 시계가 출시되었네요. 150개의 한정판이라고 하고 무브먼트는 1.18mm라고 하는데 예상하다시피 기술, 소재, 안정성 등을 위해서 수년간의 로고가 담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위해 아무래도 너비가 좀 넓어져서 일반적인 사용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군번줄을 닮은 외양 때문인지 국내외로 재미있는 짤들도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리차드 밀이 가장 가벼운 시계, 가장 얇은 시계 같은 독특한 포인트에 특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시티즌에서도 여러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중인데 몇 가지 재미있는 제품들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테사 35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모델 하쿠토 R 콜라보 모델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시티즌 시계들이 보여주는 온갖 다양한 기능과 시계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이고 제가 눈여겨본 건 시계의 소재인 슈퍼 티타늄 때문인데요. 이게 티타늄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평균 온도보다 높게 처리하고 차갑게 식히는 과정을 통하면서 불규칙한 패턴을 가진 일종의 결정 티타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베젤이나 스트랩 등에 활용한 게 아주 특징이고요. 하쿠토 R은 민간 월면 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런 슈퍼 티타늄의 외적 특징과 하쿠토 R이라는 컨셉이 잘 맞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319엔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마블과의 콜라보 제품이고 제품명은 토르입니다. 시티즌은 마블과의 콜라보를 이어오면서 특정 히어로 컬렉션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토르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러브 앤 썬더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신작 영화와는 큰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시계 자체에는 토르의 특징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다이얼의 번개의 무늬라든지 인덱스를 대신해 회전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묠리르, 번개를 표현하는 노란색 등이 특징입니다. 다른 마블 시계들도 에코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난히 컨셉과 무브먼트가 잘 어울립니다. 이외에도 시티즌 글로벌 홈페이지나 일본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신제품들이 많이 공개되는 중이니까 구경해보시면 재밌겠습니다. 스토바는 에비에이터 베루스 40 빈티지 95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브랜드의 95주년을 기념해서 95개 한정판으로 출시되었고 베루스 특유의 디자인의 9버전 로고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40mm 사이즈의 50m 방수 셀리타 SW200에 1295유로로 공개되었고 넘버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도 대략 40개 정도의 번호가 남아있고요. 시계 자체는 특별할 건 없어 보이고 로고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로고 자체는 좋은데 비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로고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아래로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난 디자인 맛집 발틱은 새로운 아쿠아 스카프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소재인 티타늄을 적용한 아쿠아 스카프 티타늄이고요. 클래식 모델과 소재만 다른 모델은 아닙니다. 클래식과 비교하면 무브먼트나 글라스 등의 스펙은 동일하지만 두께나 사이즈도 조금 더 증가했고 방수 성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12시 마커가 사라졌고 인덱스 사이즈들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베젤과 다이얼 디자인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실 크지 않은 변화들이긴 하지만 시계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비율이 달라진 거라서 무척 다른 시계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저는 디자인이 오히려 퇴화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블랙, 블루 두 가지 모델에 각각 300개 넘버링 한정판이고요. 710유로로 책정되었습니다. 로리에는 3가지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2개는 업그레이드 버전, 하나는 완전한 새 모델이고요. 업그레이드 버전 모델은 넵튠과 팔콘입니다. 두 모델 다 스펙적인 변화를 가진 건 아니고 완성도와 디자인 포인트에 변화를 준 모델이라서 자동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핸즈 디자인과 러그-투-러그 사이즈 감소, 또 러그홀의 배치, 다이얼의 마감, 날짜창 등의 변화가 보이고 가격은 기존 모델들과 같은 499달러입니다. 사전 주문 없이 8월이나 9월에 주문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각 드레스워치 제퍼입니다. 로리에에서는 20세기 초의 클래식함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 모델들도 롤렉스, 예거, 까르띠에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레스워치, 그 중에서도 사각 드레스워치는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르인데 디자인과 마감 등에서 호평을 듣는 로리에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미오타 9029, 30m 방수 성능, 31mm 케이스 사이즈 등이 주요 스펙이고 가격은 역시 499달러입니다.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아직 프로토타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감이 꽤 좋아 보이는데 더 개선된다면 아주 큰 인기를 끌 수 있겠습니다. 파가니 디자인에서는 결국 새로운 GMT 마스터 카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알리에서 약 13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중이고 가품을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선에선 GMT 마스터의 첫 카피 제품이 되겠습니다. 알리에 있는 사진은 롤렉스 이미지에 합성을 한 거지만 이미 유튜브에도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영상으로 보기엔 의외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게 재미있네요. GMT 마스터도 그렇고 파가니의 저 시계도 그렇고 독특한 구조의 시계인데 착용감과 사용감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신제품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갖가지 이슈들도 살펴보죠. 최근 명품 시계들의 리셋과 하락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중입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됐다라고 정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여전히 오픈런도 있고 프리미엄을 붙인 판매자와 또 그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여론입니다. 아무튼 리셀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흐름이고 리셀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계 팬들이라서 저는 리셀 얘기가 들릴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리셀과 관련된 사기 문제도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먹튀 사건이 있었죠. 요약하면 시계거래 전문 업체 대표가 시계 위탁 판매와 투자 등을 진행하면서 먹튀를 한 건데 피해자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26억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댓글들을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만 가해자들은 적합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문스와치 사건도 있었는데 한 한정판 전문 거래 업체에서 구매한 문스와치가 웃돈을 주고 구매했음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해당 업체의 검수 기준 내에 합격된 제품이라서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품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미개봉 신제품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 사용 제품도 거진 확인 없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각종 사이트 등에서 정말 끊임없이 사기, 먹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증된 사이트 이용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서 피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브랜드가 직접 중고차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시계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쿠팡플레이 안나의 일부 내용이 중국 네티즌들을 분노케 한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문제의 장면은 극중 안나가 중고 명품숍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장면이었고 점원이 이 시계는 중국산이고 중국에서 만들고 메이드 인 스위스를 박아서 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시계 팬들에게 이미 익숙한 사건인 빈센트 앤코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빈센트 앤코 사건은 간단히 요약하면 몇십만 원 정도 하는 중국산 시계를 스위스로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분해 조립을 다시 해서 스위스 시계로 둔갑시키고 유럽, 왕실, 셀럽, 재벌 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서 거액을 챙긴 일종의 사기 사건이었죠. 작중에서 빈센트 앤코가 직접 언급된다고도 하네요. 아무튼 중국산 시계라고 말하는 대목이 중국 네티즌들을 화나게 했고 기사들을 보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실화였음을 그리고 쿠팡플레이는 중국에서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전의 사건들도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오락가락 힘들게 할 예정이라는데 건강과 시계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